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티나지만 제 채널에 짬부님 내 집 마련하신 거 네. 간단한 스토리랑 왜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집을 사셨는지 좀 궁금해서. 네. 일단은 저 2020년 5월부터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2020년 5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방부터 돌았거든요. 왜 지방부터 돌았어요? 지방부터 거기서 돌으라 그래가지고. 다닌 학원에서? 거기도 약간 이제 뭐 버스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카니발로 가서 막 이렇게 보고 이런 식이었는데 천안, 포항 이런 데.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얼음공장에 2020년도였으면 제가 가장 정확한 지역을 말씀드린 시기인데 어쨌건 너무 아까운데 아무튼 그렇게 다니면서 지금부터, 지방임장 다니다가 근데 이제 한 3, 4주차 때인가? 한 2개월 다녔나 했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그 대책이 나왔어요. 무슨 대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2주택자부터 엄청 2020년도 7월달. 네네. 그게 물리는 취득세. 취득세 엄청 나오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임장 모임이 완전 뚝 발길이 끊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때 줄었어요? 네, 확 줄었어요. 원래 13명 오기로 한 게 막 3명으로 줄고 이러더라고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제 매수 적게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첫 임장을 지방부터 도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안 그래도 억천 뭐 이런 얘기하는데 몸도 피곤하고 이러니까 제가 좀 실수한 게 제 주변부터 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곳부터 돌아버리니까 임장은 재미없는 거야. 딱 이렇게 힘이 빠졌구나. 힘이 빠졌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약간 모두가 안전하게 내 집 마련, 실거주용이 맞다고 첫 집은 내 집도 없는데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제가 살만한 곳, 그러니까 신분당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용인까지 보게 된 거죠. 수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분당 라인 보니까 신분당은 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갭하고 월세라는 그 선택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월세는 당연히 몸테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왜 성공하신 투자자분들 대부분 나 신혼 때 막 10평에 살았다. 맞아. 그놈의 나 곰팡이 쓰는 데서 살았다. 반지하 또 지역 반지하도 좀 나와. 그래서 실제로 오빠랑 반지하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 우리 반지하 살까? 이러면서 오빠는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어떤 왕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야 전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기생충 영화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좁은 데 살자 했는데 와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한테 투자하자라는 생각에 20평대 후반 아파트부터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못 들어가거든요. 좀 낮은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보게 된 거예요. 빌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래 여기 정도면은 내가 버스 타고 움직이기에 그리고 지하철도 괜찮겠다 하는 곳에 이제 매수를 했어요. 이제 4월인가 계약을 하고 7월에 이제 등기를 쳤는데 작년 7월에 이제 정확히 2달 뒤부터 이제 후회 막심. 후회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뭐 막 마음이 힘들 정도의 후회는 아니고 이거 조금 잘못 선택했다. 짬부님. 실제로 임장 다녔던 데를 이제 가격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오르는 속도가. 그렇죠. 진작 샀으면 낫겠다는 생각. 2020년도면은 신분당산 아니면 제가 마지막 때 추천드렸던 애가 수지구 풍덕촌도 거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24평 정도 해서 학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입을 열면 이 짬부님의 후회는 후회도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요? 저는 진짜 많죠. 그런 후회는. 근데 일단 그럼 짬부님한테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늦게 사거나 내가 일찍 안 사고 조금 더 무리해서 안 산 게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진정 후회한 거는 매수가 아니에요. 매수는 사실은 나중에 다 경험으로 남아요. 매도. 매도를 잘못하면은 생병이 나요. 그러겠다. 생병이 나요. 이 낙찰을 받았는데 공장부지였어요. 공장부지였는데 낙찰을 받고 그때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 매도하기로 한 분이 안 사는 거예요. 말을 틀어서. 이분한테 팔아서 단기적으로 한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을 받아서 이분한테 팔라 그랬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귀찮기 시작하고 멘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매수는 잘했어요. 낙찰 잘 받고 매수는 잘했는데 이분한테 안 팔리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사장님한테 휘둘리는 게 공장은 아파트에 비해서 매수인이 엄청 적어요. 이게 부동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팔리면 건물 주고 나발이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천인가 남기고 팔았어요. 4천인가 남기고 팔았는데 팔고 돌아서서 한 반년쯤 지났을까? 이 도로가 뚫린다고 호재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됐어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면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딱 누웠는데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진짜. 저도 인간이에요. 네. 자다가 일어나서 왜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나리오가 짜지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안 샀잖아요. 네. 그럼 못 판 거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거기에 월세 주고 버텼으면 되거든요. 네. 공장은 도로가 뚫리는 거 이상의 호재가 없어요. 최고의 호재예요. 네네. 근데 요새 한동안 국토계획 때문에 막 도시하면서 막 계획이 터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구청을 팠으면 미리 힌트를 얻을 수 있던 거예요. 확정이 나기 전이었는데. 그리고 한동안 토지 붐이 불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토지 중에 잘못 판 거 중에 팔고 반년도 안 돼서 4배까지 오른 것도 있어요. 왜? 요번에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토지를 하나를 사서 2년 동안 못 팔았어요. 그때 토지를 몇 개를 샀는데 하나를 안 팔리다가 2년 동안 빌어서 팔았어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눈탱이 맞고 산 거거든요. 그거. 이 사장님이 자기도 사고 자기 아들도 사줬다면서 나중에 가니까 없어진 거예요. 동네 수소문해 보니까 여기서 다 팔아먹고 나갔대. 내가 봤을 땐 지껏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팔려요. 그래서 난 망했다. 이거는 진짜 대출 갚다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았어요. 근데 몇 달 지나가지고 이 신도시 계획에 이렇게 걸쳐서 이게 인근 지역이 신도시 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워낙 쌌기 때문에 4배가 폭등을 했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일단 약간 쓰리시겠지만 샀잖아요. 일단 그럼 걔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잘 관리를 하고 얘를 팔더라도 다음 자산을 뭘로 할 건지, 다음 무브가 뭐일 건지 잘 움직여 놓으신 다음에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지, 저처럼 잘 안 팔린다, 잘못 샀다, 약간 내가 미운 감정이 남아있던 물건이란 이유로 그냥 팔아버리시면 안 돼요. 자산은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생병이 나가지고 한두 푼이어야죠.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판 공장, 잘못 판 토지, 잘못 판 집은 살 수도 없어요. 정말로. 막 그냥 여러분 1000만 원 다니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 보니까 사는 것도 중요해요.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게 중요한데, 팔 때는 내가 부동산이란 자산에 일단 시작을 했으면은 내가 부동산을 돈으로 바꾼다가 아니라 내 부동산이란 이 개념을 어떠한 형태로 바꿀 건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런 걸 느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무브가, 짠부님은 아직 젊다, 거의 뭐 저한테는 되게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젊고 전 에너지를 느껴지잖아요. 다음 무브가 훨씬 중요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제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문제가 뭐냐면 다음 무브가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오늘 어롱님을 만나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갭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라는 그걸로 갈지 아니면 그냥 다주택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가 좀. 지금 한 채 사셨잖아요. 네. 등기 언제 치셨죠? 7월이요. 7월에 쳤으면 올해 7월이 되면은 1년이 넘어가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세의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 7월에 쳤으면 올해 한 4월부터 알아보시면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올해 이제 7월 달이면은 그 되기 전에 7월이면 딱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게 올해 한 3월, 4월 달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전세가가 치솟겠죠. 네. 그럼 그 전에 이 치솟은 전세가를 이용을 해서 여건이 된다면 7월 달에 잔금을 맞춰 놓고 그 전에 한 채를 계약을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파임으로 가면은 네. 최소한의 금액으로 비과세까지 노릴 수 있죠. 타이밍이 좋으신 거죠. 근데 이런 게 공부가 되면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1년 지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첫 번째 주택을 산 지로 네. 1년이 넘은 이후에 네. 두 번째 주택을 사고 네. 두 번째 주택을 산 이후에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 첫 번째 주택이 비과세예요. 진짜요? 그리고 첫 번째 주택도 2년 이상 보유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서 제일 많이 어기시는 게 첫 번째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나야 되는 이걸 안 지키세요. 그 전에 사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이대로 간다면 첫 번째 주택이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니까 네. 첫 번째 주택 사고 네. 그 다음 등기일을 첫 번째 주택에서 1년이 넘어야 돼. 하루라도. 네, 하루라도. 그렇게 잡아놓으면 되는데 마침 이 시점이 전세가 불안정이 올 거거든요. 네. 전세가 불안정이 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지만 이 전세가를 잘 이용하면 누군가는 재화를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첫 번째 주택에서 대출이 더 나와준다면 땡큐. 그럼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 실력 발휘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너무 아, 저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그러면 맞나 틀리나. 올해 7월에 등기를 치는 그 집을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때 타이밍을 보면 좋겠지만 저는 일단 이제 수도권에 수업 준비하면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기 가성비 좋다는 지역을 네. 한 30곳을 완벽히 추려놨어요. 네, 네. 이번 책을 쓰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골라드릴게요. 음. 거기서 가성비로 보면 돼요. 첫 번째 집을 골라보셨으면 두 번째 집이 내가 실제로 살고 싶은 집이어도 좋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나중에 내가 얼마나 더 빨리 원하는 집에 갈 수 있는지 가성비가 좋은 지역을 찾는 게 좋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저랑 좀 더 다양한 지역을 상담하실 수가 있겠죠. 그때 가서 전세가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가지신 자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시고 오늘 가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공부하시면은 딱 네네. 이제 끝나는 거죠. 어. 아 오늘 이거 잘했네요. 요거 찍었죠. 제가 올해 이제 뒤로 가면서 요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짬무님 이제 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다는 안 되지만 살짝이라도 네네, 말씀을 너무 드릴게요. 좋아요. 한 요 정도 네네.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합니다.